오늘은 공휴일이요. 공휴일날 출근하니까 건물에 물도 안 켜놨네. 출근은 또 공휴일에 해야지 맛이지. 야, 몇 시냐 몇 시? 짠 10시에 이따가 우리 멘토링 컨설팅 하는 학생들과 세미나가 있어. 그래가지고 오늘 진행입니다. 그래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이따가 11시쯤에 선생님들 나오면은 악덕 원장 아니야? 이 휴일에 컨설팅 팀을 다 불러가지고는 우리 내부 마감일이 있잖아. 또 우리 학생들께 고객들께 약속을 해놓은 우리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또 배달을 해야지. 원서와 에세이와 이게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나와버렸어. 오늘 하루만 하면은 좀 스케줄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죠. 자, 이제 멘토링 세미나가 끝나고 일을 하려고 앉았지. 에세이들 오늘 리뷰할 게 한 6, 7개, 원서 컴플리트 시킬 게 2개. 이 일을 하면서 컨설팅 프로그램은 우리 저학년들 학기중 관리가 됐든지 12학년들의 원서 프로그램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일반인들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, 일이 잘 되고 있는지,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에 대한 부모님들과 아이와 우리에 대한 그 소통. So we're all on the same page. 부모님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는 느린 거 알았는데 우리도 알았는데 부모님만 모르고 있다든지, 아니면은 부모님과 우리는 연락 커뮤니케이션인데 아이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해서 반응을 안 한다든지, 뭐 요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. 요 삼박자가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잘 하려고 하는데, 매년 하면서도 21년째 하지만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. 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확실히 그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지. 그리고 뭐 문자로 카톡으로 오시든 위챗으로 오시든 왓츠앱으로 문자가 오든 전화가 오시든 어쨌든 내가 상담이 있던 업무가 많든 상관없이 24시간 안에 반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뭐 2-3시간 안에는 다 답변이 가야지 된다. 이게 나의 원칙이고, 아무리 늦어도 주말 빼고는 24시간 안에는 무조건 대응을 해서 일 처리를 다 한다. 근데 이게 원서 시즌이 되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궁금한 게 많고, 우리 학생들은 이제 패닉하는 학생들도 있어. 우와, 이렇게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는 이것이 정말 충분한 것인가? 내가 이렇게만 내도 합격이 될까?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? 막 별의별 고민이 다 되긴 하나 봐. 에세이들 보고 들어온 것들을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거기에 댓글이 달린 건데, 좋은 토픽이겠다 해서 그냥 출근한 김에, 뭐 오늘은 공휴일이지만 출근한 김에 유튜브 비디오 하나 찍어놓고 가자, 까먹기 전에 해서 비디오를 켰어. 뭐냐면은 이 예전 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한번 다시 봐보시오.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GPA는 좋은데 SAT가 왜 자꾸 안 나오나의 고민이 많다는 거를 상담실 쌤이 얘기를 해서 비디오를 만든 거야. 이게 여기에 올라간 것이. 그런데 질문 댓글을 달아주신 어떤 학생인지 부모님인지 모르겠으나, 이게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데 애를 또 얘기하셨는데, 반대 상황이면 반대지 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하니까 몇 가지 언급을 해야 될 것이 있더라 싶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. 자, 반대 상황. 그러니까 뭐냐면은 SAT는 높은데 내신이 그냥 그렇게 된 상황이면은 무엇이 문제일까?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보강을 할까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. 자, 그런 시츄에이션에서는 뭐가 문제냐면, 이거 왜 삐뚤어졌니 근데?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? 선이 이렇게 된 것 같아. 일단 얼굴만 잘 보이면 되지. 됐고 넘어가. 학교 내신이 나쁜데 SAT는 대박났어. 예를 들어서 1구간에 들어왔어. 우리가 학생평가하는 1구간은 1580 이상이야. 1600은 완전히 천정 뚫고 가면 최고의 구간인데 1600은 빼더라도 뭐 1570, 80, 90 그 1구간 점수가 나왔다 치자. 그 다음에 1530, 40, 50, 60이니 그 2구간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섹션별로 갔을 때 1구간에 들어갔다 치자. 그래서 1570 이상이 나왔어. 연락 잘했어. 칭찬해. 그런데 GPA가 뭐 B가 좀 있어. IB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7이 아니야. 막 5가 가끔 있어. 그리고 뭐 6도 좀 절반 있고 나머지 한 3과목은 뭐 7이기는 하나. 자, 요런 식으로 이 때가 좀 꼈단 말이야. 자,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반대 상황보다 안 좋아. SAT가 한 100점까지고 올 A인 사람이 낫다.
한 번 더 얘기할게. SAT가 1570이 아니라 1470만 나오고 올 A인 사람이 거기에 조금 때가 낀 GPA가 있는 것보다 나아. 그 때가 꼈을 때 또 과목도 중요해. 우리 전공과의 그 밀접성이 어떻게 되냐. 이제 난이도가 높은 수업에서 뭐 B가 나왔냐 C가 나왔냐 이렇게 깨졌냐가 문제거든. 근데 우리 전공과 조금 상관없는 거. 예를 들어 공대를 갈 건데 뭐 히스토리가 약간 좀 때가 꼈다. 괜찮아. 그런 건 커버할 수 있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밀접성도 중요는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GPA가 좀 낮게 나왔을 때 SAT가 뭐 상위권 나왔을 때 시츄에이션만 설명을 하자면 SAT가 한 100점까지는 그런 느낌의 타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 GPA의 비중이 토요일날 아침에 잘 찍어가지고 점수가 100점 올라간 것보다 훨씬 비중을 많이 매겨. 대학교들은 왜 그게 영향을 미치냐면 첫째, 이거는 1년 내내 아이의 성실함과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뭐 이런 거 학교 생활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과의 학교 관계도 들어가 있지, 인간관계도 들어가 있고. 고등학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5% 정도는 선생님이 나한테 점수를 깔라면 또 치사하게 깔 수도 있고, 또 까였는데 잘 주려고 나를 이뻐하면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고, 뭐 요런 또 이게 들어있는 점수, 이게 절대평가 빡 이게 아니거든. 무조건 시험만 보고 뭐 100문제 내가지고 몇 개 맞은 놈은 몇 등급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참여도라든지 선생님 그 입김이 들어간단 말이지. 자,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고 보통 두 학기 다니니까, 그러니까는 2세메스터 월드의 학생의 성실함이 묻어져 있는 거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야. 자, 토요일 아침에 SAT나 AC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 능력, 머리가 좀 좋니?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니? 자, 요런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하지.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게 없어도 이 1년의 성실함과 고등학교의 수준을 보면은 거의 학생 선택은 하기가 쉽다. 이미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이쪽에 더 있다. 자,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은 SAT는 전체 원서 심사가 100% 막 보는 항목이 여러 개 있잖아. 뭐 특별활동도 보고 어워드도 보고 뭐 추천서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캐테고리 한 6, 7개로 내가 보통 설명하지 다른 비디오에서. 그 중에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시험,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각종 시험 다 들어가. SAT, ACT 또는 뭐 토플 우리 유학생들은 이런 거 다 들어갔을 때 그 시험의 가치가 전체 서류의 한 10% 정도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게 빠지면 서류 심사 안 된다라는 느낌이 많아. 그러니까 그게 커트라인을 못 넘기면 나머지 90%가 알차도 그냥 빠그러져. 그래서 비중은 10%지만 사실 좀 가치에 따져서는 가치는 좀 더 있긴 있는데 그냥 전체 그림에서 한 10%. 근데 내신은 한 25%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공부를 다 합치면 아카데믹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학교 내신 공부 4년치의 아이의 성실함 9, 10, 11, 12, 3점 반이겠구나. 그래서 3년 반치의 우리의 성적표가 한 25%, SAT나 스탠더다이즈 시험 10%, 합쳐버리면 35%. 전체 서류에서 공부는 한 35%의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보통 이해를 하면 무난한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추천서는,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는 성적은 꽝인데 애는 되게 훌륭하네 이렇게 쓰지기가 힘들어. 근데 추천서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서 많이 비중이 올라왔잖아. 그게 또 한 15%, 많이 보면 15%야. 10%는 아닌 것 같아. 10%보다 비중은 올라왔어. 10과 15 어딘가 사이야. 약간 과장하자 싶게 15라고 치자. 근데 그게 성적이 좀 좋고 뭐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추천서를 잘 받는다 하면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. 학교 내신 성적이랑 추천서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. 그래서 그것까지 다 아카데믹한 걸 붙이면은 35 플러스 15 하면은 몇이니? 50%야? 절반이야. 이렇게 가는 스토리로 이게 조금 퍼지기까지 하면은 학교 생활이 더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지. 성실함과 이해 능력 연결되어 있다, 여러분. 느낌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SAT는 어떤 대학교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그러면 뭐 1500 플랫까지는 서류 심사를 하자, 읽자 안 읽자 요런 느낌적인 게 거의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. 막 그렇게 딱 냉정하게 자르지는 않지만 GPA 몇 점과 어느 고등학교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캐테고리 안에서 어느 수준과 스탠더다이즈 시험이 들어왔으면은 그거의 점수가 이 정도 선이면은 오케이 가능성이 있다 하고 서류를 읽고, 이게 둘 다 미달이다 그러면 서류 에세이나 추천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. 공부를 못 쫓아온다. 그냥 바로 버려라. 그럼 자동 탈락. 이렇게 되는 그런 자료로 쓰이는 게 SAT 점수일 가능성이 요즘엔 좀 그런 시대로 많이 왔어.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1520이나 1540이나 그놈이다 20점 가지고 떨어지고 붙고 하는 한국식의 입시 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나는 한 표 동의하는 편이야. 이게 일정 구간을 넘기잖아. 그러면 거기서 뭐 한 2, 30을 더 올려버린다고. 그 구간이 2구간에서 1구간으로 바뀌거나 뭐 4구간이 뭐 3구간으로 올라오면 이 구간별로 점프하지 않는 한 그 같은 범위 안에서 몇십 점, 10점, 20점 더 맞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 있잖아. 수학 790 받았는데 800을 받으려고 왜 내 실수했어
했으니까 한 번 더 가서 수학을 800을 기필코 맞겠다. 굳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? 그래봤자 어차피 같은 구간으로 컴퓨터가 처리를 할 텐데. 뭔 말인지 알지? 그래서 구간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느 커트라인을 넘었으면은 크게 의미를 부여 더하지 않는다. 이게 SAT이기 때문에 SAT만 잘 나왔다고 너무 행복한 건 아니야. 하지만 SAT가 잘 나오면 기분은 좋지. 일단 높은 선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리한 고지에는 있다. 그런데 학교 GPA는 매일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온 거니까는 사실 무게감은 내신 쪽이 훨씬 많을 수 있다. 그러니 결론은 이렇게 돼요, 여러분. 내신이 빠그러진 상태에서는 SAT만이라도 화이팅 해야 돼. 그거라도 갖다 붙여야지 역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도 이렇게 합체시켜. 내신이 빠그러졌는데 SAT도 망해버렸는데 그러면 100% 날아가는 거 아니야, 나는. 야, 이건 방법이 없겠어. SAT 무조건 성공해야 돼. 자, GPA를 잘 챙겨온 사람들은 SAT가 웬만큼 나와도 일단 여러분은 괜찮아. 그런데 야, 기왕 3년 반 이렇게 잘해놨는데 SAT 빵 터뜨려야지. 그럼 여기도 A급 여기도 A급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막 힘 있는 학교를 노릴 수 있어.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좋겠다. 아우, 숨차라. 선생님은 다시 원서 리뷰하고 에세이 보러 돌아간다.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. 바이바이.